네. 안녕하십니까. 와, 우리 6번째예요, 벌써. 네. 네. 진짜 되게 많이 안 만난 것 같은데 벌써 6번째네요. 자주 만난다니까 좋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까만색 옷도 아니고 컬러를 조금 입혀보았으니 조금 더 힘을 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또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주실 건가요? 네,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가 불편하시면 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 될까?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완전 숙제예요. 네. 좀 약간 헷갈리실까요? 많이 헷갈려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또 정말 헷갈리는 대상포진. 그래서 걔는 어디로 가요? 네, 두 개의 이제 질환을 가지고 오늘은 우선 퇴행성 관절염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관절염 중에 퇴행성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그래서 퇴행성이니만큼 노화로 그렇죠. 긴 시간 동안 정말 바쁘게 걸어왔던 그러한 이제 삶의 하나의 훈장처럼 있는 것이 노년기의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런 주제를 나눠 보려고 하니까요. 그 갑자기 노랫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사연의 바램에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네. 다리도 아픕니다. 그래서 소녀 하시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에 올리실 때 이렇게 백뮤직으로 틀어주셔도 굉장히 그 노랫말이 저 이 주제하고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인간이 이제 직립보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긴 세월 걷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이제 가게 되죠. 그렇죠.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주 증상은 통증이에요. 네. 아픈 거죠. 네, 그래서 네,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파요. 아, 제일 많이 아플 때, 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시면 조금 증상이 이제 완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에 이제 제한이 오고, 그러다가 특히 이제 무릎 관절, 이제 무릎 안쪽에 내관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이렇게 마모가 되면은 이제 O자형 다리를 이제 만들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의사를 만날까요? 하는 이 질문에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이니만큼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시고요. 그래서 가셔서 올바른 이제 진단, 이제 검사를 통해서 뭐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과 함께 뭐 약물이든 비약물이든 뭐 수술이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쭉 세우시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오늘의 이제 준비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통증이 참 그 인간의 삶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요. 내가 뭐 오자형 다리든 뭐든 간에 안 아프면 막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네네네. 뭐 그래서 이제 통증이 많이 심각할 때는 통증 의학에 또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가시죠. 엄청 대체 저도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가시더라고요. 엄청 가십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체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체중 관리를 좀 이제 해주시는 것이 또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치료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오늘 좀 제가 좀 그 강조하는 것이 이제 O자형의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관절 주변 그 무릎 안쪽에 이제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이 부분에 내관근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것을 치료에 또 관리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정말 그렇게 몰랐어요. 슬픈 일이 또 슬픈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바르지 않고 오자는 슬프죠 사실. 그다음에 또 주로 이제 온찜질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한 45도 이제 그 온도의 그 정도를 가지고 찜질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르신들이 이 45도를 저도 사실
숫자로만 하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은 뭐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데 그래서 음. 이제 본인이 만지셔가지고 좀 뜨거움 때문에 이제 시원함을 느낄 정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은 이런 온도를 감지하는 거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제 역치요? 역치라는 단어가 좀, 네네. 좀 전문 용어 같은데, 먼 어떤 감각을 느끼는 이제 채소 단위를 역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보면 왜 냄비도 분명히 뜨거운데 막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도를 느끼는 그 역치가 높기 때문에 보통 젊은 사람보다는 빨리 감지를 못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것이 또 주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진짜 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을 하시라고 이제 방금 전까지도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 아파서 안 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뭐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니까, 에휴, 네. 안 해야, 계속 아프니까 안 해야 네네.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네. 가지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운동을 하시는데 정말 아파도 하시는데 또 한마디 더 드리면 죽지 않을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더 큰 결과값들을 그렇죠.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치료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면 그거를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부분,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예, 보면은 너무 뭐 빠르게 걷는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뛴다든지.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하지 말라 하지만 어르신들이 잘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아파서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등산하는 것도 좀 피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보시면은 이렇게 쪼그리고 앉는 뭐 그런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좀 가능하면은 오래 서 계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할 일을 또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물렁한 소파에 앉는 거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약간 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도 아주 이 무릎 관절에 중요한 그런 관리 방법이 된다고 그러게요. 말씀을 하시네요. 조금만 신경 쓰면 지금보다는 속도를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는 말이죠. 심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퇴행성이라는 것은 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또 욕심이 있으시죠. 이 약을 먹으면, 이 치료를 하면, 이 수술을 하면 완전하게 제로 상태. 10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예, 제로 상태 이제 건강할 때로 돌아갈 것 같은 그거는 사실은 욕심이고요. 더 이상 심해지지 않고 일상생활을 그나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만 해도 뭐 사실은 성공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증 관리를 하는 우리 주로 이제 약물이 이제 아스피린을 많이 드시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아스피린은 참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뭐 해열, 염증, 뭐 진통,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인류에게 공헌을 한 3가지 약물을 들어라 이러면은 어쨌든 이제 감염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인류의 생명을 많이 구원한 구제한 페니실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번째가 사실은 아스피린이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또 아주 놀라운 비아그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비아그라랑 페니실린, 아스피린도. 2번째로. 그래서 지금 오늘의 주제인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의 치료제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아스피린은 보면 뭐 국민 상식선에서 보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을 했다. 그래서 맞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다음에 혈전 용해제로 쓰는 바이엘사 아스피린은 메도스토라고 하는 그 장미과의 식물에서 추출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해열도 진통도 뭐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 자체가 굉장히 강산이에요.
이 살리실산이 산이 강하다는 그 말씀이죠. 이제 성분 자체가 강산이다 보니까 드시게 되면은 이제 속쓰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위산하고 거의 같은 레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엘사에서 이제 메도스토에서 이 살리실산을 추출을 해서 이제 우리 그 인체에 조금 그 부드럽게. 이러한 이제 강산의 성분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킨 것이 이제 이름이 이제 아스피린이죠. 네, 근데 이제 아스피린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드시는데요. 날씨가 안 좋거나 아니면 또 본인의 어떤 그 증상이 좀 심할 때 내 병은 내가 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셔가지고요. 뭐 용량을 두 배로 늘리신다든지 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을 좀 말씀을 그렇죠. 이게 워낙 드립니다. 강산이다 보니까 절대로 초과 용량을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실제로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지금 계시는 거죠. 용량이라든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법적으로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가 천공이 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무섭네요. 근데 사실 이 그 아스피린하고 또 많이 먹는 게 그 글루코사민. 이러한 그 이제 연골 강화제죠. 그래서 이 연골 강화제가 그 저도 이제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2010년 이전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국민들이 알지 않았어요. 거의 몰랐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즈음에 외국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오시면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주는데 먹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들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간에 이제 어느 날 이것이 이제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 그래서 또 한동안 주춤하다가 지금 또 다시 이제 많은 인터넷 쇼핑이나 뭐 해서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특히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시면은 이제 통증 관리도 잘 하셔서 더 이상 진행을 막거나 그다음에 또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오늘의 관리고요. 그다음에 근골격계의 질환이니만큼 더 항산화제,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고 이제 칼슘, 그다음에 이제 햇빛을 쏘이는 이제 비타민 D도 그래서 다 어우러진 그런 총체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우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프죠. 그다음에 활동에 제한이 오죠. 이제 붓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뭐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활동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고 또 이제 다리가 또 O자형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이제 우울감이 또 수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의 병이었는데 사실 또 계속 연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였네요. 퇴행성 관절염은. 또 이 근골격계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한 2배 정도 이제 빈도수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우울감이 더 많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오늘 그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노년기 질환 중에 근골격계인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의 교수님께서 오늘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은 어떤 건가요? 바로 그거죠. 아프더라도 꼭 운동하셔야 된다. 그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또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면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루하루 쌓여진 그 나의 생활 습관이 정말 놀라운 결과로 나를 도와줄 겁니다. 진짜 그래서 하루하루 게으름을 부리면 또 부정적인 놀라운 결과가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한꺼번에 오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하루하루 아프더라도 운동을 꼭 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실 건가요? 다음 시간에는 대상포진입니다. 정말 그것도요.
헷갈려 하시죠. 어디로 갈까요? 그 질환 자체가 헷갈리게 합니다. 처음부터 나 대상포진이야 하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대상포진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